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 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 일면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0억 원이 넘는 고용 부담금을 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은행이 5년간 6억 4천만 원을 납부하면서 수출입은행 6억 4,700만 원과 함께 가장 많은 금액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중앙부처이자 부담금 정책을 운영하는 기재부마저 지난해 고용 의무를 위반해 2,34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의 이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네요. 오늘 3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각, 청각장애인 크리에이터와의 토크쇼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본 토크쇼는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토크쇼에서는 시각, 청각장애인이 자막이나 화면 해설 기능이 없는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아쉬움이라든가 이 개선 방안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배리어 프리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근본 토크쇼 영상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드림 위드 앙상블의 이 제7회 정기 연주회가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는 발달장애 미술 작가들의 작품과 연주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 아트 콜라보레이션으로 꾸며졌는데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공연에서는 클래식 앙상블과 빅밴드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드림위드 앙상블은 앞으로도 발달장애 단체들과 함께하는 이 다양한 예술 공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88 서울올림픽에서 최연소 안무자로 나서며 이목을 끌었던 춤꾼 이경화 씨. 수많은 국제행사에서 우리춤을 알려온 대표 한국 무용가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인생을 바꿔놓을 사고가 찾아오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나눔에 관한 춤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최유라 기자입니다. 흥겨운 장단과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북소리. 민첩하고 화려한 춤사위까지 더해져 흥과 멋의 극치를 이룹니다. 어렸을 때 걷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춤추기 시작한 게 벌써 꽤 오래됐죠. 그래서 모든 게 춤과 연관해서 해나가는 무용가이기도 하고 지도자이기도 하고 또 무용수이기도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 춤과 제27호 승무 이수자이면서 한국 무용을 전수하는 시대의 춤꾼. 이경화 씨는 약 70년째 춤길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양손에 채를 쥐고 북을 치는 진도북춤 연습이 한창입니다. 어려서부터 춤에 재능을 보인 이경화 씨는 우리나라 전통춤이 가진 멋과 아름다움에 반해 한국 무용에 뛰어들었습니다. 발레도 했고 현대무용도 했고 한국무용 했지만 저의 적성에는 한국무용이 가장 잘 맞았고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그들이 우리랑 견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국제 행사에서 개폐막식 안무를 맡아 우리 춤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88 서울올림픽 폐막식에서 최연소 안무자로 나서 등불의 안녕 안무를 선보이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9년도에 심장 수술을 하게 됐어요. 심장 수술을 하고 나서 또 혈전이 생긴 게 제 뇌를 막아가지고 박사 논문을 며칠 앞두고 나서 그 프로포즈를 하는 게
그때 여기 혈전이 뇌를 막아가지고 제가 반신불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쪽이 마비됐었죠. 더 이상 춤을 출 수 없다는 생각은 한순간에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내가 몸을 못 움직이는데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나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하지만 꾸준한 재활 끝에 다시 춤을 출 수 있게 됐고 이를 계기로 장애 학생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치유무용의 선구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를 가진 분들의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나머지 주어진 삶은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경화 씨가 개원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연을 맺어온 제자들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는 장애 학생들에게 저희 이경화 선생님이 사사하신 진도복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예술 활동이라든지 무대에서 이제 장애 학생들과 뭐 장애 예술 단체들이 무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람도 큽니다. 반복 학습을 많이 해요. 오늘 하면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수십 번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한두 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여러 명이 같이 맞춰서 그거를 해냈을 때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이경화 씨는 학생들이 가진 장애가 아니라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이 뛰는 동작을 자기는 절대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리 하나 있잖아. 한번 뛰어보자. 한 다리로. 하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점프까지 했어요. 가능성을 보고 계속 용기를 주고 하니까 뛰더라고요.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중국, 독일 등 해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이를 계기로 파독간호사 무용단이 세워져 고국의 땅 한국에서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파독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우리 문화를 즐기시면서 그걸 하나의 향수를 달래는 걸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춤을 배우기 원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날아가서 현재 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전통문화 확산과 후한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이경화 씨는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며 진정한 나눔의 삶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봉사, 그 길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그녀에게는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장애예술단이 국립, 시립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춤이 있기에 함께하는 동료들과 선후배가 있기에 이경화 씨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들이 있기에 이경화 씨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역동적으로 몰아치다가도 부드럽게 풀어내는 춤사위는 이경화 씨의 삶 그 자체입니다. 춤은 내 삶이자 내 어떠한 같이 갈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춤을 추면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네. 나눔을 실천하는 시대의 춤꾼. 이경화의 세계는 더 넓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서 추석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전통놀이부터 명절 음식 한상까지 웃음소리 넘쳐나는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던 현장을 최유라 기자가 안내합니다. 집신과 투호도 던져보고 나만의 팽이도 직접 만들며 우리네 전통놀이 재미에 푹 빠집니다. 뽑기로 선물도 받고 엽전으로는 가래떡도 사 먹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바자회가 한창입니다. 지난 14일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석맞이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풍경에 사람들의 얼굴엔 저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등포 구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점심으로는 잡채와 산적꼬치, 떡과 식혜 등 푸짐한 명절 음식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탕, 뭐 꼬지, 고사리, 콩나물, 나물, 뭐 떡도 나오고 너무 맛있어요. 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추석에 빠질 수 없는 윷놀이. 신명나는 윷놀이 한판이 벌어집니다. 푸짐한 경품을 걸고 펼쳐지는 치열한 승부에 대회 열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졌어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위에서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먹을거리와 놀거리가 풍성한 한가위지만 우리 주변엔 여전히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750만 2천 가구,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합니다. 고령자 1인 가구 비중도 9.1%로 10명 중 1명은 독거노인인 셈입니다. 고립된 가구가 없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작은 여유와 따뜻한 마음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앙상블 콘서트가 경기도 양주시 옥정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디딤돌 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한 가을날 콘서트였는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양주시 옥정 호수공원입니다. 디딤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주관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앙상블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 문화예술이 한 발짝 좀 발전하는 계기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마음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음악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악가, 드러머, 기타리스트 모두 장애인입니다.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 눈을 감으면 그 음악 속에서는 장애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면서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문화예술 쪽에 장기가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많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어떤 소공연을 통해서라도 많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고. 센터는 장애인의 취미 활동을 꾸준히 지원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 무대가 큰 스토리 되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이제 단어조차도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양주시 또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작게라도 말씀해 주세요. 최대한 반영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삶 속에 놓인 수많은 작은 턱입니다. 그 턱을 둥글게 만들어가는 일, 장애를 비장애로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장애 연주가가 주연을, 비장애 시민들이 조연으로 협연하는 아름다운 콘서트,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문화예술의 하모니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추석 기념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 열린 녹양 한가위 반딧불 축제를 정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의정부시 녹양동 종합사회복지관 일대는 한가위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관의 선물 같은 행사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 협조와 또 후원자 여러분께서 저희 오늘 반딧불이 축제를 위한 그런 행사에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축제장을 마련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제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저희 소외계층이 많은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겁게 나눔에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나눔 바자회도 열렸습니다.
대학과 지역의 소통이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했는데 이번 녹양 한가위 반딧불 축제를 통해서 이곳에 오신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예방 운동하고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곳에 오셔서 건강 정보를 알아가셔서 스스로의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 놀거리, 나눔의 공간, 건강상담, 활동체험 등 축제 현장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축제를 통해 복지관과 지역 주민 대표들은 소외된 이웃을 발굴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웃이 함께하는 명절로 만들어가려는 작은 생각이 모여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이웃의 손을 잡아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라남도 각 지역에서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 현장,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와 나눔이 이어졌는데요. 각 지역의 소식을 김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전남 각 지역에서는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을 찾아가 온정을 전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은 전남 동북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YC택 박수관 회장이 고향을 위해 1억 원을 기탁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비 지원과 소외계층 명절맞이 등으로 고루 배분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녹동, 고흥, 과역, 동강 전통시장을 찾아가 추석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 위축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 밖에도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등 전남 곳곳에서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며 지역 공동체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도록 도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2023 전국 장애인 볼링 종목별 선수권 대회가 전남 광양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에서 4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는데요. 자세한 소식 유재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 전국장애인 볼링 종목별 선수권 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남 광양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대회는 전국 모든 시도의 대표 장애인 볼링 선수단이 참여해 남녀 총 400여 명의 선수가 각 등급별 개인전 10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수 모두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광양시와 대한장애인 볼링협회는 오는 11월 광양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 볼링 대회를 대비해 종목별 편의시설과 선수단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양시 장애인 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선수들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취업 알선 창구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선수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체육 활동을 위해 기업체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26명의 장애인 선수가 기업체 소속 실업선수로 활동하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전남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들의 보건의료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유정 기자입니다.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진료, 재활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이달 순천의료원에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전남도의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개소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던 전남도 장애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센터는 이달부터 지역사회 장애인의 보건의료 필요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희 전남 지역이 아무래도 인프라나 이런 시설이나 또 보건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장애인분들에게 굉장히 좀 미흡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제일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이제 정보를 몰라서 환자들이 놓치고 있는 서비스가 워낙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14만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달 운영을 시작한 전남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더 쉬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 장애인 건강권이 향상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가을볕이 참 좋은 추석 연휴입니다. 모처럼 이어지는 기나긴 연휴에 그리운 고향길 다녀오시는 분들, 또 조금 멀리 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정겨움과 휴식이 있어 더 좋은 명절 연휴지만 그렇기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안전한 연휴 보내세요.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